전 세계에서 단 하루 동안 버려지는 일회용 플라스틱이 무려 30억 개라고 하는데요. 이 중 대부분은 단 몇 분 동안만 사용된 채 바로 쓰레기가 됩니다.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에 저는 분리수거장에 산처럼 쌓인 폐플라스틱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장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어도 단 5만 명, 10만 명의 라이프 스타일만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초석이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더그리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다이용기 토탈 솔루션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회사의 캐치프레이즈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걸 위해 필요한 노력과 실행에 대해서는 좀 막연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가능성을 봤다기보단 솔직히 저는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대표님께서 된다고 하니까 다 되는 줄 알고 합류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랄까 모두가 뭔가 해보려는 사람들 같았어요. 시중에 있는 다양한 일회용기를 대체할 수 있는 최대한 표준화된 다이용기를 만들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일회용품 표본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분리수거장에 나가 플라스틱 용기를 다 모아보고 심지어 대형마트에 줄자를 갖고 가서 눈에 띄는 모든 포장 용기는 전부 사이즈를 재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며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고 결국 더 가볍고 가격 경쟁력 있고 보온력도 좋고 때가 끼지 않고 건조하기에도 유리한 수많은 데이터를 근간으로 지금의 드림 다회용기를 개발하게 되었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고객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희만의 반납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외주 제작으로 진행했었는데요. 결과물은 지금 생각해보면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맨땅에 헤딩한다는 생각으로 하나부터 10까지 직접 만들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 반납기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기존 키오스크와는 디자인이나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도 차별화된 반납기를 만들고자 여러 개선점을 지금도 도입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희의 기술력이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표님께 호출을 받았어요. 반납기를 외주 말고 내부에서 직접 개발해보자. 예, 그때부터 저의 고생이 시작됐습니다. 컵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용기를 받을 수 있게요. 거기에 기능도 완벽해야 하고 비용도 착해야 하고 디자인도 예뻐야 한다. 그때 당시엔 멘붕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묘하게 재밌겠다 싶더라고요. 가장 큰 고민은 다양한 사이즈의 다회용기를 회수하기 위한 투입구의 위치와 동작 형태였어요. 음식물 냄새가 올라오면 안 되고 사람들이 굳이 투입구를 만지고 싶진 않을 테니까 자동으로 열리고 닫혀야 하고 근데 또 너무 빨리 닫히면 위험하고 처음에는 소세지를 넣고 테스트하다가 나중에는 손가락도 넣어봤었어요. 닫히면 안 된다는 원칙 하나로 정말 수십 번을 실험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반납기입니다. 반납기를 통해 반납된 다회용기에게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세척입니다. 세척은 단순한 위생 과정이 아니라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단계였죠. 고객들이 믿고 쓸 수 있으려면 단순한 세척이 아닌 완벽한 위생과 신뢰를 담은 시스템을 갖춘 세척장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세척 전문 업체를 수소문하며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품질과 위생은 함께 구축해 나갈 수 있어도 결국 저희가 생각하는 단가에 부합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세척장까지 우리가 직접 만들자 라는 생각을 하며 직영 세척장을 만들기 위해 떠오른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저는 2차 전지 설비 회사로 미국 사이트 주재원으로 나가 있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대표님한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종민아, 세척장 한번 지어볼래? 저는 많이 황당했습니다. 일단 그냥 들어오라고 했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세척장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종민 팀장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공장 부지를 선정하고 구조를 변경하고 공정 설계까지 해야 되는 이 업무가 처음부터 제가 모든 걸 진행해야 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많이 막막했고 일단은 부동산부터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100군데가 넘는 후보지를 직접 발로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원칙을 하나씩 세워갔던 것 같아요. 공장의 크기와 레이아웃 구조는 어떤 게 효율적인가? 상수도, 하수도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주변 환경은 어떻고 고객사와의 거리는 적합하며 미래를 생각했을 때도 적합한 위치인가? 나중에는 공인중개사분들이 먼저 알아보시는 분들이 생겼고요. 아, 다회용기 세척장 부지 찾으시는 분이죠?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생겼어요. 그렇게 찾은 지금 부지는 97년도에 지어진 노후 공장이었습니다. 철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어떻게 이 공장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새로운 난관이 시작됐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세척장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회용기 산업은 위생 그리고 대량 처리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 하나로 시작을 했고요. 그 믿음은 지금의 더그리트 세척장으로 이어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분야의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회용기도 만들었고 반납기도 만들었고 세척장도 지었으니 이제 걱정 없겠지 했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걸 서로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없으면 그냥 다 따로 노는 거예요. 용기는 세척장에서 출발해서 물류 허브를 타고 고객사 매장을 거쳐 사용자 손에 들어가고 또 반납기로 돌아와서 다시 세척되고 이게 말처럼 쉽냐고요. 그래서 어느 날 머리를 싸매고 앉아서 생각했죠. 세상에서 제일 정교한 순환 시스템이 뭘까? 그렇죠. 혈액순환 시스템. 혈관은 물류 시스템, 혈액을 여과해주는 신장은 세척장. 그럼 혈액은 바로 우리 다회용기의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가 흘러야 시스템이 살아 움직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류와 재고를 담당하는 드림메이트, 매장에서 빠르게 주문하는 드림스토어, 그리고 사용자의 편리한 반납을 돕는 드림패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주는 드림 매니저까지. 이제야 비로소 우리 순환 시스템의 심장이 제대로 뛰기 시작한 겁니다. 창업 초반 우리는 자금적으로도 인력적으로도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사면 초가였죠. 한 번도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동시에 완성해야 했고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선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한정적인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B2B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죠. 그렇게 한정된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 사옥이나 사업장 같은 곳을 첫 목표로 삼았습니다. 대기업을 공략하자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같은 스타트업이 대기업의 파트너가 된다는 거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한데 그때 당시에 ESG 경영이 굉장히 중요시해지고 그리고 기업들의 기류가 많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강점은 정말 명확했었어요. 용기, 세척장, 반납기, 그리고 플랫폼까지 모든 토탈 솔루션을 우리가 직접 구축한 유일한 회사였다는 게 우리의 강점이었습니다. 이걸 무기로 삼아서 국내 최대 기업의 다회용기 제공 사업자 입찰에 지원하게 됐었어요. 다회용기 제공 사업자 선정 발표 날이었어요. 솔직히 이 계약을 따내지 못하면 회사의 앞날이 불투명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과 발표를 기다리면서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또 대표님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자리도 비었고 어디 가셨지? 하고 대표님 자리에 가봤는데 화면에 더그리트가 선정됐다는 소식이 떠 있더라고요. 순간 사무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전 그 선정 메일을 보자마자 초기 투자자분들께 전화를 드리러 뛰쳐나갔습니다. 원래는 직원들에게 먼저 얘기하고 싶었지만 당시에 외근 나간 직원들이 있어서 모두가 모인 상황에서 뭔가 짠 하고 얘기하려 했는데 그 화면을 봤을 줄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어깨동무를 풀고 한 10초 뒤부터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발주량과 세척량이 말도 안 되게 증가했어요. 이 도로로 비유하면 기존 1차선 도로를 갑자기 12차선으로 늘려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눈앞에 닥쳤습니다. 큰 규모의 수주와 그 규모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 초기 자금이 단 2개월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투자 유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서비스 규모는 커져서 이제 용기도 더 생산을 해야 하고 사람도 더 충원을 해야 되는데 차마 대표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뻔히 이제 계좌나 이런 거가 이제 비어 있는 거가 보이니까 제 눈에도. 아무리 밤낮 없이 용기를 생산해도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금형을 추가로 제작하자니 자금이 부족했고, 그렇다고 성장세를 줄이자니 사업을 이제 시작한 입장에선 말이 되지 않았죠. 결국 쉬지 않고 금형을 추가 제작했고 투자 유치는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다행히 투자 유치를 시작한 지 한 달 반 정도 만에 투자 확정을 받을 수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금 납입일이 딱 열흘 앞둔 시점에 저희가 아닌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우리는 그 투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죠. 현태 팀장이 이제 부품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말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있어야지 조립을 시작할 수 있고 발주를 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납함을 만들어야 되는 것조차도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대표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나 하는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납기 OEM 제조사 대표님을 찾아갔습니다. 솔직하게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렸죠. 그때 그 대표님께서 아무한테나 한 번에 몇백 대씩을 제작해 주는 거 아니다. 사업의 전망과 당신들의 열정을 받고 잘 될 것이라 믿었기에 나 역시 그거에 투자한 거다. 대금은 지금 당장 안 주셔도 된다. 준비되면 그때 달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죄송함과 감사함에 좀 부끄럽지만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지급 일정을 조정하고 저는 끌어올 수 있는 모든 자금을 총동원했습니다. 결국 저희 집 담보까지도 걸게 됐죠. 진짜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든지 다 동원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전세금을 운영자금에 보탰었고요. 10년 같은 6개월이 지나가고 결국 마침내 목표했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던 순간은 정말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저희 더그리트가 외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첫 번째 이정표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수많은 위기를 넘기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더그리트 다회용기 세척 인프라는 앞으로 더 빠르게 확장될 것이고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인 물량을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처음엔 단 5만 명, 10만 명의 삶만 바꿀 수 있어도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수십만 명의 선택과 습관을 바꿨고 이제는 세상의 기준을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회용품 없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더그리트는 해낼 것입니다. 이미 해내고 있고 그리고 끝까지 해내겠습니다.